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손에 넣고 싶은 것 10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와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면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아래 10가지 항목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바라게 되는 것들이며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가지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반대로 지나치게 한 가지에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요소를 놓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1. 기분 전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고 다시금 충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개 기분 전환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시간 때우기나 현실 도피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이나 게임, SNS를 하며 잡념을 떨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기분 전환이란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책 혹은 짧은 산책을 통해서도 마음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충분히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놓고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만끽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마음의 평온. 일상 속 사소한 일에서부터 크고 작은 갈등이나 사건을 겪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흔히 고독 속에서 혹은 숲이나 바다 같은 자연 환경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멀리 떠나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분주한 순간에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에 집중하면 생각보다 가까이에 평온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또는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을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3. 궁극의 답.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혹은 답을 찾아 헤맵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질을 묻고 답을 구하는 행동 그 자체가 인간의 증거라고도 말합니다. 누군가는 종교적인 해답을 찾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답이 없다는 것이 곧 답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궁극의 답 따위 찾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조차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4. 기쁨.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을 때,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 또는 단맛이 가득한 초콜릿을 입에 물었을 때처럼 기쁨은 우리 일상에 깃들어 있습니다. 크게 성취한 날의 환희부터 작은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까지,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람마다 그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쁨을 느낄 때마다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재현하기 위해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얻거나 성취하는 과정이 힘들 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듭니다. 꿈의 실현.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가슴 벅찬 만족감을 느낍니다. 인생의 최후에 나는 비석에 이렇게 쓰고 싶다.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 말처럼 인생에서의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라는 마음가짐에 도달할 때 느끼는 충만함은 매우 큽니다. 더 나아가 처음에는 작은 목표였지만 달성하는 순간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일종의 자아실현이며 우리가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동력입니다. 이뤄냈다는 성취감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져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6.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따뜻함과 포근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 정의나 모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둬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길 수도 있고, 일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는 소소한 순간을 행복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행복을 느끼는 일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지주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이 일시적이지 않고 삶 전반에 걸쳐 서서히 배어들 수 있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거나 매일 사소한 기쁨을 찾아보는 노력이 쌓이면 행복의 문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7. 인생의 의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물음은 모든 시대의 철학자와 예술가가 고민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의 의의를 찾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현재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삶이 주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 보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를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의의가 선명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8. 돈. 현대사회에서 돈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만 얽매이다 보면 다른 모든 가치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돈의 힘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돈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풍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사용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9. 승리. 승리라는 단어에는 경쟁에서의 우위 혹은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넓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나 게임에서의 결과로 승부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업이나 업적의 성과로 승리를 규정합니다. 혹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을 나만의 승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승부욕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집착이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승리도 우리 삶의 한순간을 빛나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 사랑. 마지막이자 때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중심이자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 커지며 일상의 풍요로움과 빛을 더해줍니다. 어떤 이에게 사랑이란 삶의 나머지 요소들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이 궁극인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다양한 보상과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단 하나라기보다는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가치가 서로 맞물리고 얽혀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분 전환, 마음의 평온, 궁극의 답, 기쁨, 꿈의 실현, 행복, 인생의 의의, 돈, 승리, 사랑 중에서 이 중 하나만을 가지려 해도 결국 다른 것들과의 균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가치가 어느 날 완벽하게 손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삶이 끝없이 만족스럽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욕구와 욕망 또한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10가지 요소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며 소중한 것들을 얻었구나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손에 넣고 싶었던 모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스스로 정의한 궁극의 가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